안녕하십니까.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연휴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또 시장과 또 치열한 또 다툼을 또 벌려봐야 되겠죠. 새로운 한 주니까 또 너무 긴장감 가지지 마시고 5월달은 어차피 조금 전체적으로 다 매출은 좀 없는 편입니다. 조금씩 욕심 내지 마시고 해주시고 미정시 흐름은 지금 나쁘지가 않죠. 나쁘지 않은데 내일 아침에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한 스케줄 트레이딩은 없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되어야 신규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다음 주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주는 큰 화제가 있는 그런 스케줄 트레이딩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관심있게 보는 이벤트 주는 몇 종목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주석을 달아보도록 하죠. 이 GTG 웰리스는 같은 변경 상장 종목인데 아직은 거래 정지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은 아직 빼버리십시오. 하나금융 20% 스펙이 상장 승인이 났죠. 통지를 받았는데 아마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시장이 받아줄 때는 또 잘 받아주더군요. 5월 8일이니까 이것도 관심있게 한번 보십시오. 합병하는 회사가 우덤지팜이라는 농업법인 회사 같은데 시장이 어떻게 볼지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GTG는 아직 정지가 풀리진 않을 것 같고 BK홀딩스는 변경 상장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묶어서 보십시오. 지금 396원이죠. 396원인데 변경 상장된 금액이 1584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1584원이죠. 시장이 안 받아주면 별거 없지만 항시 시장이 받아줄 때는 항시 잘 봐줘야 된다는 거, 그런 꼭 잊지 않습니다. 여기 테스트를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냥 이슈주니까 시장이 안 받아주면 할 게 없습니다만은 SK 코플랜트는 지금 코넥스 관련주죠. 코넥스 관련주라서 코스닥이 높습니다만 중국에 이제 거점을 마련했다. 그래서 자회사 테스하고 같이 중국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앞으로 폐배터리 관련주에 재활용 시설을 설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 폐배터리 관련주에는 워낙 관심이 많은 종목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봐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SK 플랜트는 우리가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테스를 한번 내일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적어 놓았으니까 혹시 좀 아침에 가만히 보고 있다 좀 움직임이 있다 싶으면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은 내일 승부주 종목에 들어있는 것과 조금 유사한 종목인데 실리콘 구리 핵심 원료로 이제 변신을 한다. 2차 전지 쪽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나는데 이런 이슈도 좀 찬찬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로 좀 나오거든요. 포스코 퓨체엠도 나오고 대주 전자재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녹스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내일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이 두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진출한다. 이렇게 또 요즘에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봐주시고 여기 덕산 네오룩스하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반응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삼성하고 벤처하고 다시 이제 손을 잡고 뭘 하게 만들어 보겠다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시장이 좀 받아줄런지 앞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내부에 그거를 OLED 쪽으로 손을 잡고 하겠다라고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시장이 좀 관심이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대표적인 좀 우량주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급등주 시장이 잘 좀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 두 종목 정도는 한번 보시죠.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사, 덕산 네오룩스라도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주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 이슈니까 한번 관심은 기울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공부할 거 미션주 한번 보도록 하죠. 내일 승부주는 이렇게 꾸며 놓았는데 각자의 환경에 맞는, 각자의 성향에 맞는, 각자가 좀 관심 있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서현하고 서현 이화, 서현 탑메탈 이랬습니다. 서현그룹 애들이죠. 서현, 서현 이화, 서현 탑메탈. 시간에 보면 서현 이화와 서현이 시간에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금요일에 시간에 상한가 주면 코다코, 코올패션, 그리고 KBG, 그 다음에 이제 서현하고 서현이한데 다른 종목은 뭐 그날 당일에 봐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나름대로 재료가 미약한 재료가 나와 있는 상태고 재료 자체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은 필러 부품 수주라는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이슈지만은 확장성이 있는 이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규모는 뭐 3천억대가 돼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확장에 대한 이슈가 붙어주면은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뭐 다른 뭐 시간의 상가 종목보다는 관심 있게 한번 봐주자는 의미예요. 매매는 안 하셔도 좋아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셔도 좋습니다. 과연 강도가 어떻게 시장이 받아주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서현 이화가 주체니까 서현 이화 쪽을 이제 먼저 봐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현, 이것도 이제 상한가, 그 다음에 서현 탑메탈 8%. 이러니까 같이 묶어 놓고, 뭐, 잘 되면, 세 개가 잘, 뭐 좋은 모습이면, 뭐, 같이 추종 매매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크게 안 받아주면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좀 강해야 되겠죠. 다음 상신전자 한번 봅시다. 금요일날 시장에 전체적으로 장이 끝나고 나서 보면 유니온 머트리즈 마이너스 4%, 삼화전자는 상한가를 유지를 했지만은 마이너스 4%로 끝나졌죠. 그동 시장을 이끌어왔던 페라이트 관련주 전부 다 모습이 안 했죠. CQ보도 마이너스 5%, 캐스피온도 마이너스 3%, 삼화전기도 마이너스 7% 이렇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신은 약간 길을 달리 하죠. 페라이트 관련주는 약간 길을 할 종목인데 이는 또 당일날 많이 빠졌습니다. 시간에 4% 정도 올려놨는데 뭐 기술주 쪽에서는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월요일장에는 기술주가 힘을 쓰기에는 약간은 무리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요일에는 주말에 나온 이슈들과 그리고 뭐 여러가지 패턴들이 월요일 시장에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기술주들이 힘을 쓰기는 힘들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이슈주에 더 집중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모습이 안 좋으면 기술주가 좀 관심을 받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에서 3년 같은 것도 상가 풀려가지고 마이너스 2%대죠. 삼화전자도 시간에 풀려고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월요일에 시장에 상가 쪽은 조금 힘이 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신전자를 같이 한번 봐주자는 의미입니다. 4%대니까 이 종목은 시간에 아침에 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상신전자는 뭐 전일의 상종목들이 강하다든지 전일의 이슈 종목들이 강하다든지 시간의 종목들이 강하다든지 그러면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같이 시장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이 하나만 독단적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이스바이 메딕스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모습은 그리 좋지는 않았죠. 18,000원이었죠. 공모가가 18,800원으로 마쳤는데 많이 좀 떨어졌죠. 18.6%까지 떨어진대요. 시가 결정 후에 시간은 0.4%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지수주를 좀 더 봐줄 필요성은 있죠. 신규주는. 그래서
내일 뭐 이런 건 간단하죠. 꼬리 잡으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사느냐 안 사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양봉을 치고 갈 때만 들어간다. 그럼 뭐 그런 전략만 가지고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봉으로 주르르 내려가면 손댈 필요가 없죠. 굳이. 예. 이렇게 음봉으로 주르르 내려가면 손댈 필요가 없죠.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보면 되니까. 한국 유전도 한번 봅시다. 상가를 치고 좀 이틀 동안 음봉을 내려주고 이제 금요일날도 뭐 모습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려고 빠랑빠랑은 했죠. 13%까지 올라갔죠. 마이너스 2%대가 출발했어. 시간이 0.6% 빠져 있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이 중요한 날이 낼 텐데 내일은 이 정도까지 한번 740원 정도까지 한번 쭉 밀어주고 갈 것인지 아니면 더 밀어줄 수도 있거든요. 더 밀어줘도 700원까지나 이렇게까지 좀 더 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서둘지 마시고 흐름을 보고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밀리질 않고 양봉을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봉 매매를 추구해 주시면 돼요. 나는 뭐 700원 근처에서 한번 보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준다? 그럼 난 한 여기서 기다려볼까? 안 내려준다. 조금 마이너스 꺼지니 전고점 살짝 찍어주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양봉 바뀔 때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면 제 느낌으로는 힘이 없죠. 항상 누님이 말씀드리지 꼬리를 쳐줘야 되거든요. 땅을 탕 쳐주고 쭉 겁나게 음봉을 내려줘서 겁을 많이 주면서 나중에 꼬리를 말아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게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천천히 보시면서 합니다. 서원 한번 봅시다. 서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창, 서원, 꾸리 관련주로 알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시간의 모습은 제가 볼 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꾸리 관련주가 2차전지의 소재 관련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놈도 지금 페라이트 관련주와는 약간은 결은 좀 틀리지만은 소재 관련주로 봐줄 수 있다. 시간에 0.9%니까 뭐 음봉으로 출발할 확률이 많겠죠. 전일에 8%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까지니까 뭐 마이너스 9% 치고 6% 치면 한 3% 정도 꼬려라 봅시다. 3%짜리 꼬려보면 뭐 0.9% 빠졌으니까 월요일날 시가 이대로를 적용해 준다고 해도 1%는 까먹으니까 뭐 한 2% 뛰기 1600원 정도의 타점을 한번 잡아보는 거 좋겠죠. 여기 1606원에 저점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래 뭐 밀어주면 이 정도에서 한번 보시고 다툼을 한번 벌여주고 용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 되겠죠. 시장이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밀리다가 뭐 시가를 돌파를 한다든지 보합을 돌파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 보이면 같이 한번 신경을 써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애견 케미칼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엉덩이가 상당히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임에 불구하고도 사람들이 탁 수급이 몰리며 제법 이렇게 보십시오. 이 현상을 툭툭 치는 힘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도 한번 봐줄 자리니까 한번 봐주시고 시간이 2% 올랐으니까 월요일에도 일단 양봉은 출발될 거라 봐겠죠. 일단 뭐 글로벌 정치도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주에 대한 어떤 명백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명백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쪽 애들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강하게 뭐 우량주들이 우 올라간다든지 미정시 흐름 따라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배준다면 이런 기술주 애들은 큰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니까 좀 집중을 잘 하시고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그런 느낌이 오지 않으면 손을 대진 마십시오. 삼화전자, 삼화전기는 공부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자, 월요일날 시장은 일단 미정시 흐름의 영향을 봐서 아마 전체적으로 우량주도 모습이 좋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게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기술주나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한테는 안 그래도 좀 타격이 더 오겠죠. 굳이 이렇게 올라가 있던 종목도 아니라도 월요일에 다른 게 할 게 많단 말이죠. 우량주 같은 것들이
이게 안 그래도 시간에 4% 빠져있는데 상가를 갔지만 빠져있는 상황에서 좀 더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머리를 잡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화전자를 먼저 보시고 나는 그날 당일에 수익 쪽을 좀 추구하겠다. 그 다음은 안 보겠다. 꼬리를 잡고 올라가서 꼬리를 잡고 꼬리를 받아서 잡고 살려서 그 다음날 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난 당일 하루만 볼래 하는 사람은 삼화전기를 보는 것이 더 유력할 수도 있다. 그 점만 잘 기억을 하시고, 일단 삼화전자는 시간에 4%니까 아침에 시가가 좀 안 죽겠죠. 근데 삼화전기는 시간에 7%니까 더더욱 안 죽겠죠. 시가 갭이 둘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겁니다. 상당히 많이 날 거기 때문에 당일날 수익을 볼 때는 차라리 삼화전기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령은 나는 삼화전기를 보고 있는 것은 삼화전자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삼화전자의 저점이 어디까지 잡힌가를 확인이 돼 줘야 돼요. 그 점이 파악이 되고 나서 파악이 될 때 삼화전기를 같이 한다. 나는 같이 하든지 삼화전기 하나만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참 쉽지 않은 매매예요. 그래서 일반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매입니다.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 매매예요. 왜? 둘 다 급등주에 지금 가장 급등주 대장을 놓고 추종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급등주 대장을 가지고 다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동안 올라간 폭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큰 음봉을 내려줄 확률이 많은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들어가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한번 공부 삼아서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팁을 드리자면 시가가 중요하다. 시가가 많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가가 얼마나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트레이딩의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내일 한번 이 종목을 소액이라도 초보자들은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주전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녹스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말씀을 드렸듯이 2차전지 소재 뭐 이런 데 좀 가장 특화된 종목인데 시간에 7.4% 가장 선두로 금액을 올려 놓았어요. 근데 얘가 가벼운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만원짜리예요. 10만원짜리. 그죠? 그래서 이런 애가 시간에 7% 올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1000원짜리도 아니고.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떤 이런 쪽에 뭐 2차전지 소재 쪽에 좀 많은 어떤 매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쪽에 하나 한번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주전자, 이녹스 같은 애들 좀 같이 놓고 한번 차분하게 트레이닝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분할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침에 시가 높은 종목은. 케알름 한번 봅시다. 전일에 19.9%로 이제 마쳤는데 종배선 더 올라갔죠. 그죠? 종가에서는 종배를 좀 더 넣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에 3%를 올려놨어요. 이날 종배를 넣은 사람들은 아침에 수익을 뭐 2%도 3% 수익을 안고 출발하겠죠. 자, 문제는 얘가 남대로 뭐 끼가 좀 요즘에 많이 뿌리려고 하고 있죠. 치고 눌러주고 치고 눌러주고 좀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옛날에 EWK라는 종목이네. 이런 차트를 줄여보면 참 많이 내려왔죠. 한때 17,000, 8천 하는 애가 지금 4,000원, 3,000원 했으니까. 시간에 3%니까 월요일날 좀 보시고 조금씩 분할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정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줄까? 뭐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고, 만일 내일도 월요일도 양봉을 유지하면 이런 건 이제 홀딩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이제 막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막 작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Q로 한번 봅시다. 시간에 9.8%로 이나 마쳤거든요. 9.8%로 올라가지고 마쳤는데 시간이가 아니고 이제 그날 당일날. 저가가 보면 마이너스 6.7% 꼬리를 이렇게 이날 많이 달아줬어요. 꼬리를 많이 달아줬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월요일장에도 이게 시간에서는 1.6% 올랐으면 바로 축 가주면 좋을 텐데 이 꼬리의 버릇이 아마 월요일에도 있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가에서
한번 눌러줘가지고 꼬리를 달아주고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왜? 꼬리가 내려가면 6%를 내려갔지 8% 갔지 모르니까. 물론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력으로 꼬리를 다 잡아낼 수 있겠지만은 초보분들은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양봉을 툭 치고 가지기는 월요일날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고 계시다가 음봉을 치고 내려왔다가 양봉으로 다시 음봉을 치고 내려왔다가 양봉을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색깔이 그때 바뀌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시가를 돌파한다든지 그런 시기에 될 때만 한번 공략 관점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침에 한번 보시죠. 또 제 예상과 다르게 시가부터 축 치고 갈 수도 있으니까. 백강산업은 금요일날 모습은 안 좋았어요. 3.3%를 맞췄어요. 마이너스 3.3%를 맞췄는데, 지금 자리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봐줄 수 있는 자리인데, 뭐 나름대로 2차전지 소재 매출이 늘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런 종목이니까 기술적 차원에도 좋고 관심 차원에서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요즘 이제 흐름을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양복을 띄워준다면 한 며칠 정도는 가져가보자, 이런 것을. 레이크 머트리지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종목이고 잘 아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잘 아는 종목이니까 뭐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종목이기도 하죠. 많은 말들이 필요가 없는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레이크는 5.8% 지금 올라가는데 좀 아쉬운 게 월요일날에 이제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날에 띄운 시가치고 너무 높단 말이죠. 너무 높아서 좀 부담감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스타일은. 그래서 조금 이 종목은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한 1차전 놓고 충분히 한번 간을 안 보고 내가 2차를 더 넣을 수 있는 종목이 되는가 안 되는 걸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물타기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좀 보고 있다가 뭐 한 5% 밀려주면 보합해서 진행을 해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공방이 이 근처에서 이러지만 한 1차전 놓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차라리 훌쩍 뛰어넘는 돌파력이 강한 돌파력이 3% 돌파나 5% 돌파력이 뛰어넘는 종목이 나올 때 차라리 그때 한번 2차를 더 넣고 본질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놈은 강하지 않으면 못 살아났거든요. 왜냐하면 몸이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라 강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요. 근데 월요일에는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내기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거든요. 하지만 또 모르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뭐 세워놨던 여러 가지 이슈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또 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뭐 그리 되면 또 그리 되는 대로 또 시장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지금은 내일 하루 앞을 보고 다음 주를 보고 뭐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의 현재 진행이 되어 왔던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추론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는 건데,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하면 또 시장 엉망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봐주시고, 혹시나 뭐 기시다 정리하고 뭐 어쩌고 지금 되고 있는 모양인데, 뭐 그쪽에서 관련된 뭐 좀 우리 정시에 미칠 만한 호재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더더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소대팀들, 사무팀들, 그리고 유튜브 팀들도 다들 잘 화이팅 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산문의 문제였습니다.